며느리는 그저 발 닦개일 뿐이라던 시어머니의 독설은 김민서의 삶을 지배하는 잔혹한 현실이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했다. 김민서는 습관처럼 해진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낡은 한복 치마는 이미 수없이 기워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손목에는 어제 어머니에게 맞은 멍자국이 푸르스름하게 올라와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시어머니. 박금자의 고함 소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민서야, 김민서. 아직도 잠만 자고 있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밥은 언제 할 거야? 민서는 이불을 정리하는 척하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방은 집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다. 창문은 작고 곰팡이가 피어 늘 축축한 냄새가 났다. 낡은 벽지에는 누런 얼룩이 가득했고 찬장에는 깨진 그릇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밤이 되면 밖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눅눅한 이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저녁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그녀의 모습은 그림 같았다. 찌개는 이미 식었고 밥알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젓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칫거렸다. 숟가락이 닿는 그릇에서는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헛기침 소리만이 이 고요를 깼다. 결혼한 지 3년. 민서의 삶은 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다. 남편 이지우는 무능하고 소심했다. 어머니 박금자의 등살에 밀려 민서가 폭행당해도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오히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민서에게 더 차갑게 굴 때도 있었다. 괜히 어머니 심기 건드리지 마. 내 말 들어. 그게 지훈이 민서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시누이 이현주는 또 어떠한가. 늘 자신만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민서를 무시했다. 내까짓 게 뭔데 이 집에 시집을 와 주제를 알아야지. 오늘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 민서는 마당으로 나와 어머니의 명에 따라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차가운 배추를 만지는 손이 시렸다. 그때였다. 저만치 감나무 가지에서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고개를 들자. 갓 태어난 듯 작은 새끼. 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축 늘어져 있었다. 어미새는 주위를 맴돌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어머머, 저 새끼 새 좀 봐. 민서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가슴 한켠이 아릿해졌다. 배추를 한 손에 든 채로 다가가 새끼 새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깃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여린 몸뚱이였다. 박금자의 불호령이 다시 떨어졌다. 민서야, 뭘 꾸물거리고 있어. 김치는 다 담갔니? 게으른 것. 민서는 재빨리 새끼 새를 품속에 숨겼다. 네, 어머니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김치를 버무렸다. 김치를 다 담그자마자 민서는 몰래 방으로 들어왔다. 작은 상자 안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새끼 새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작은 다리가 부러진 듯 축 늘어져 있었다. 민서는 바늘과 실을 찾아 능숙하게 새끼 새의 다리를 고정시켰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운 응급처치 지식이었다. 쌀알을 물에 불려 으깬 다음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새끼 새의 부리에 넣어주었다. 새끼 새는 힘없이 꿈틀거리더니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민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다.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꾸지람도 남편의 무관심도 그녀를 괴롭히지 못했다. 며칠 밤낮으로 민서는 새끼 새를 돌보았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먹이고 상처 부위를 소독해 주었다. 새끼 새는 점차 기력을 되찾았다. 작은 날개를 퍼덕이며 상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박금자 몰래 새끼 새를 돌보는 일은 민서에게 유일한 낙이자 작은 희망이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민서는 이불 속에 숨어 낡은 책 한 권을 펼쳤다. 검은 가죽 표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책은 그녀의 아버지 유품이었다. 아버지는 저명한 고고학자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전에 이 책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불렀다. 민서는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책을 손에 쥘 때마다, 특히 특정 문구에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책 속의 글자들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손가락으로 글자들을 따라 그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옅은 빛이 깜빡이는 듯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저 피로에 지친 눈의 착각이라고 여겼다. 이 책은 그녀의 현재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글자들은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건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낡은 책이 훗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희미하게 피어올랐지만 민서의 마음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은 그녀의 일상을 늘 긴장 속에 몰아넣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정리하며 시어머니 박금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2층에서 박금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 김민서. 너 당장 이리 와봐. 평소보다 더 격앙된 목소리에 민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일까? 혹시 어제 몰래 돌보던 새끼. 새를 들킨 건 아닐까?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2층으로 향했다. 박금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민서의 작은 보석함을 들고 있었다. 보석함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민서의 손때 묻은 낡은 비취 목걸이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목걸이는 민서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민서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비록 값비싼 보석은 아니었지만 민서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이게 뭐야? 내 방에서 나왔어. 박금자는 목걸이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런 번쩍이는 걸 감히 네가 가지고 있어. 우리 지훈이가 요즘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 이걸 팔아서 지훈이 약값이라도 보태야지.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그건.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유품이에요. 절대로 팔 수 없어요. 그녀는 달려들어 목걸이를 잡으려 했다. 뭐 이 건방진 것 좀 봐라. 박금자는 민서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민서의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내 것은 없어. 다 내 것이고. 내 아들 것이야. 박금자는 목걸이를 움켜쥔 채 민서의 뺨을 세게 때렸다. 이 못된 것. 감히 어디서 친정 유품, 타령이야. 내 친정은 이미 망했잖아. 쓸모없는 내 부모처럼. 너도 쓸모없어. 짝, 짝. 연이어 두어 대의 뺨을 더 때렸다. 민서의 입술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뺨에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민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픔보다 더 큰 것은 모욕감과 절망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이자 동시에 자신을 옥죄는 이 상황에 대한 깊은 허탈감이었다. 그때였다. 남편 이지훈이 잠에서 깨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 들린 목걸이와 바닥에 주저앉은 민서를 보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금자는 지훈을 향해 목걸이를 흔들며 말했다. 내 아내가 글쎄
이런 비싼 목걸이를 몰래 숨겨두고 있었지 뭐니. 네, 약값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이런 걸 숨겨두다니. 도둑년이 따로 없어. 지우는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 대신 짜증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알겠어요. 그냥 저거 팔아서 제 병원비 하세요. 민서, 너도 그만 좀 해. 어머니 속 썩이지 말고. 그의 말은 민서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 그녀가 기대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이 외면하는 순간이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피가 섞인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자의 무심한 얼굴. 그녀의 마음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고통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이 집은 그녀에게 감옥과도 같았다. 네오 같은 게 이 집에 무슨 쓸모가 있다고. 밥이나 축내고 우리 지훈이 병원비나 축내는 주제에 내가 이참에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내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 더 이상 내 비위를 건드리지 마. 박금자의 말은 비수처럼 민서의 가슴에 박혔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날 터였다. 갈 곳 없는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 돌아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민서는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웅크렸다. 어머니가 준 마지막 흔적마저 빼앗기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듯 위태로웠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부러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만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 열망은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갈 불씨가 될 것이었다. 며칠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박금자는 민서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이현주는 틈만 나면 민서를 비웃거나 험담을 했다. 이지훈은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다. 민서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겉으로는 여전히 힘없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아버지의 책을 들여다보았다. 손끝에 흐르는 찌릿한 느낌은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위안과 함께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금자와 이현주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그들의 대화는 민서의 귀를 때렸다. 어머니, 그 목걸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빨리 팔아버리고 저 여자 정리해야죠. 이현주의 목소리였다. 생각보다 많이 못 받을 것 같더구나. 그래도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 박금자가 대답했다. 그런데 지훈이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구나. 이참에 저 방에 있는 쓸모없는 짐짝도 다 버리고 방을 비워야겠어. 민서, 저 여자가 지훈이한테 붙어 있으니 지훈이가 기운을 못 쓰는 게 분명해. 민서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들은 그녀를 이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유일한 공간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민서는 숨을 죽였다. 어머니, 그냥 이 집 팔아서 돈이나 챙기죠. 지훈이 결혼 생활도 망했고 이 집도 낡아서 유지 보수비만 나가는데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현주의 제안에 박금자는 동조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이 집 팔면 꽤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야. 지훈이 이름으로 돌려놓고
저 민서라는 계집애는 필요 없게 되는 거지. 우리가 지훈이 이름으로 계약서에 사인만 받으면 돼. 쿵. 민서는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쳐버렸다. 찻잔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박금자와 이현주가 동시에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민서에게 꽂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칠칠치 못하게 박금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민서의 팔을 붙잡고 잡아 끌었다. 감히 어디서 엿듣고 있었어? 내까짓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박금자의 손이 민서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민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박금자를 밀쳤다. 그 순간 민서의 손바닥에서 옅은 푸른빛 섬광이 번쩍였고 박금자는 뒤로 휘청거리며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그억 박금자는 균형을 잃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민서를 올려다보았다. 이현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서, 이 계집애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녀는 민서를 향해 소리쳤다.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마녀라도 된 줄 알아? 감히 어머니를 밀쳐. 민서 자신도 놀랐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방금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알 수 없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책에서 느꼈던 그 찌릿한 기운과 비슷했다. 그녀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여전히 손끝에는 미약한 잔열이 남아있는 듯했다. 박금자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계집애가 드디어 미쳤구나. 감히 시어머니에게 손을 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분명히 뭔가 있어. 저번에 화분도 깨뜨리더니 저것이 귀신이라도 씌인 게 분명해. 이현주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고쳤다. 그녀의 입계는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어머니, 저거 보세요. 저 년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분명 어둠의 기운이 씌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 년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는 민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니면 저게 혹시 친정에서 배운 수상한 주술이라도 쓰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고고학자라고 했지. 이상한 거나 파헤치고 다니더니 딸년까지 이상하게 만들었나 보네. 박금자는 현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두려움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 맞아.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저 년의 정체를 밝혀낼 거야. 어떻게든 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민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그들은 그녀의 힘을 악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민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녀를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게 했다. 그날 이후로 박금자와 이현주는 민서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현주는 동네 사람들에게 민서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민서가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책을 본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린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박금자와 이현주의 끈질긴 비방에 점차 민서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의 원천을 찾아 아버지의 책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박금자와 이현주의 악의적인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민서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아예 길을 피해 돌아가기도 했다. 민서는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듯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버지의 낡은 책을 펼쳐 들었다. 책 속의 고대 문자들은 이제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약한 빛은 점차 강렬해졌고 그녀는 희미하게나마 글자들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듯 그녀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이현주가 민서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서 씨, 어머니께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으시대요. 지금 당장 마을 어귀에 있는 용왕당으로 나오래요. 용왕당은 마을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물의 신에게 복을 빌고 애군을 쫓아내던 오래된 사당이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장소이자 동시에 두려움과 경외심의 대상이었다. 이현주의 말에는 분명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꾸지람이 아니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데요? 민서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이현주는 비웃듯이 말했다. 뭘 모르는 소리. 당신처럼 이상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이 집에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자꾸 아프고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어머니가 큰 마음 먹고 당신의 애군을 쫓아내 주려고 제사를 지낸대. 동네 사람들도 다 오기로 했으니 어서 준비나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당신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귀신이라도 씌인 것 같다고 난리세요. 이걸로 당신의 정체를 밝히고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미친 사람으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지훈은 이미 며칠 전부터 박금자가 준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절규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용왕당으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낡은 한복이 바람에 흔들렸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용왕당 앞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재물을 올릴 사항이 놓여 있었다. 박금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점쟁이 행색을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이현주가 몰래 섭외한 가짜 점쟁이였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 불길한 기운이 돌아서입니다. 박금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름 아닌 제 며느리 민서에게 알 수 없는 사악한 기운이 깃들어 가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 기운을 쫓아내는 의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민서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박금자는 민서를 향해 손짓했다. 민서야, 이리 와서 무릎을 꿇어라. 민서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는 이미 바닥에 깔린 이 불쾌한 시선을 견뎌내야 할 때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돌바닥이 그녀의 무릎에 닿았다. 가짜 점쟁이가 부채를 흔들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는 소금을 뿌리고 팥을 던지며 요란한 몸짓을 했다. 사악한 기운이여 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불길한 존재여 더 이상 이 가정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현주는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가 이 모욕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미쳐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기를 바랐다. 점쟁이가 민서의 머리 위에 붉은 액체가 담긴 그릇을 들었다. 이 영험한 물로 너의 몸에 깃든 사악한 기운을 정화하리라.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책 속 문자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믿음과 의지로 깨어난다. 그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 1000마디를 문질렀다. 마치 책 속의 글자를 만질 때와 같은 찌릿한 느낌이 손끝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점쟁이가 물을 뿌리려던 순간 박금자가 앞으로 나섰다. 점쟁이님, 저 계집애가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희 집에 빌붙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1시간 안에 이 의식을 맞춰주세요. 만약 이 시간 안에 전연의 사악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으면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병원에 쳐넣을 겁니다. 박금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시간 제한은 민서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굴레를 벗어던져야만 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미약한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모든 고통과 억압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고 여린 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힘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용왕당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점쟁이의 요란한 주문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민서의 의식 속에서는 오직 아버지의 책 속 문자들이 번개처럼 오갔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손끝에서 퍼져나오는 미약한 온기에 집중했다. 이 모든 굴욕과 모욕이 한데 뭉쳐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촉박했다. 박금자의 위협적인 시선과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그녀를 짓눌렀다. 가짜 점쟁이가 마침내 붉은 액체가 담긴 그릇을 민서의 머리 위로 가져왔다. 이제 사악한 기운은 사라질지어다. 영원히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가 외치며 액체를 쏟아부으려는 찰나였다. 민서는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다. 맑고 강렬한 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사악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모든 이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그녀는 양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쳤다. 박금자와 이현주는 비웃었다. 저 년이 드디어 미쳤구나 공연까지 하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이내 멈췄다. 민서의 두 손바닥에서 투명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이내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용왕당의 어두운 마당이 순식간에 푸른빛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숨을 죽였다. 몇몇은 뒷걸음질 쳤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가짜 점쟁이는 손에 든 그릇을 놓쳐버렸다. 붉은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고 그는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박금자와 이현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서의 몸을 감싼 푸른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빛은 용왕당의 오래된 기둥을 타고 올라가 벽에 닿았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용왕당 벽면에 새겨져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에 희미해져 알아볼 수 없었던 고대 문자들이 민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문양들은 아버지의 책에 있던 그림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저것은 마을의 최고 연장자인 김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저 문양은 전설 속에 나오는 용왕신의 후예를 상징하는 문양이야. 마을을 보호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로 그 여인의 문양.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삽시간에 술렁임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벽에 새겨진 문양과 민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 대신 경외심이 서렸다. 박금자는 기겁하며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를 저런 미친 계집애가 무슨 후회라는 거야. 다들 저것이 미쳤으니 착각하는 거다. 그녀는 민서에게 달려들어 빛을 꺼트리려 했다. 하지만 박금자의 손이 민서에게 닿기도 전에 민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빛이 더욱 강렬해지며 거대한 빛의 파동을 일으켰다. 파동은 박금자를 뒤로 밀쳐내었고 그녀는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연주 또한 빛의 파동에 휘말려 넘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민서는 이제 완전히 빛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사악하지 않다. 나는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너희를 보살필 자이다. 그녀의 말은 낡은 용왕당을 가득 채웠고 마을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 한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푸른빛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민서는 숨을 고르며 눈을 떴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빛의 잔상으로 아른거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금자와 이현주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때였다. 침묵을 깬 것은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었다. 용왕신의 후예다, 여신이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찬탄이 가득했다. 그들은 민서에게 절을 하거나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과거 그녀를 비웃고 외면했던 모든 이들이 이제 그녀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회한과 함께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민서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압받고 무시당했던 존재가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사회로부터 정당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하늘은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용왕당 위로 드리워진 먹구름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민서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책임감으로 벅차올랐다. 용왕당에서의 사건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금자와 이현주는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민서를 향한 경멸이나 분노 대신 감출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그들을 향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박금자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집안에 얽힌 소문들을 수군거리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박금자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박 여사님, 그동안 민서 아가씨께 행하신 일들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용왕당에서 일어난 일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저희 마을은 이제 더 이상 박 여사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 명의도 이 씨가 아니라 김 씨의 것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박금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몸 저눕게 되었다.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었고 박금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명령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이현주 역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용왕당 사건과 민서에 대한 그녀의 악행이 소문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며칠 후 이지훈이 민서를 찾아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회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민서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어. 어머니의 말에 휘둘려 너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어. 나는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이었어. 부디 나를 용서해주라. 민서는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실망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지난 3년간의 괴로움 속에서도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었던 미련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다. 지훈 씨,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은 나를 버렸고 나는 나 자신을 찾았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녀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마을 이장과 원로들은 민서를 찾아와 간청했다. 민서 아가씨, 용왕당의 신비한 힘을 깨우신 것은 분명 아가씨의 공덕입니다. 부디 이 용왕당을 맡아주십시오. 아가씨의 지혜와 능력이 이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민서는 잠시 고민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필요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더 깊이 알고 싶었다. 네, 맡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용왕당은 단순한 사당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공유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힘을 개인적인 복수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마을의 평화와 사람들을 돕는 데만 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민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서는 용왕당의 새로운 관리인이자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버지의 책을 읽고 용왕당 벽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을 연구했다. 그녀는 그 문양들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이 땅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의 흐름,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고대 지식의 보고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능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강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땅을 만지며 물의 흐름을 느끼거나 식물들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등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민서는 마을의 김노인과 함께 용왕당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김노인은 그녀의 능력을 처음으로 알아봐준 사람이었다. 민서 아가씨, 당신의 힘은 단순히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고통을 통해 자신을 깨달았고 그 고통을 타인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셨으니 이 얼마나 숭고한 힘입니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다. 할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이 힘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이 마을과 함께 나누어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무엇보다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수년이 흘렀다. 김민서의 이름은 이제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도 널리 알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던 시골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용왕당의 현자, 셴체, 이자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다. 용왕당은 민서의 노력 덕분에 단순한 사당을 넘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과 용왕당 벽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을 연구하며 잊혀진 치유의 지식과 자연의 섭리를 깨달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이제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안정적인 힘이 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에만 사용했다. 가뭄이 들면 그녀는 땅의 기운을 모아 작은 빗방울을 내리게 했고,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손을 얹어 열기를 시켜주었다. 물론 기적처럼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치유의 손길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마을의 갈등을 중재하고 이웃 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평온을 안겨주었다. 박금자와 이현주는 더 이상 민서의 삶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못했다. 박금자는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찾아오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 이현주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갔지만 그녀가 가는 곳마다 과거의 소문이 따라다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함과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이지우는 가끔 민서의 소식을 듣곤 했다. 그는 민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알게 될 때마다 깊은 후회에 잠기곤 했다. 그는 멀리서나마 민서의 성공을 응원했고 그녀의 새로운 삶을 존중하며 더 이상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민서는 용왕당 옆에 마을 지혜의 샘터갈라는 이름의 작은 문화센터를 세웠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전수했다. 그녀는 고대 문양들을 연구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잊혀진 전통, 약초 요법과 자연 농법을 재현하여 마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마을은 그녀의 지혜와 노력 덕분에 생기가 넘쳐 흘렀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서는 지혜의 샘터 개관식에서 연단에 섰다.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강하고 지혜롭고 평온한 여인이었다. 이곳 지혜의 샘터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맑고 울림이 있었다. 이곳은 우리가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의 희망을 함께 꿈꾸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연결되어 있고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두 번째 봄을 선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때였다. 한 아이가 민서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한때 민서가 돌보았던 이제는 늠름하게 자란 참새의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참새는 민서의 손에 살포시 앉아 맑은 소리로 지저귀었다. 민서는 참새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개관식이 끝난 후 민서는 한 손에 아버지의 낡은 책을 들고 용왕당 뒤편 언덕에 올랐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평화로운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은 지혜의 샘터 마당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뛰어놀고 있었고 밭에서는 농부들이 흥얼거리며 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다웠다. 민서는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이제 책 속에는 아버지의 글뿐만 아니라 그녀가 직접 기록한 수많은 깨달음과 지혜가 더해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유산이었다. 민서는 책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후회는 없었다. 오직 감사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겨울을 지나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봄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닌 마을 전체를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여러분, 김민서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다가오셨나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고통 속에서 강인함을 깨달은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